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본문을 바꿔서 누가복음 16장 10절 앞에 자막에 있으니까 역시 3번 반복해서 읽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조봉희 담임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학업에서나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나 어디서 책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면 제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시면 거의 그대로 써먹을 수 있고 또 참고해서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내용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뺏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83년도에 경상남도 마산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교방동이라는 데서 전국 최소 규모의 약국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사법상 약국 허가 면적이 4.5평 이상 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재보고는 겨우 통과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영세한 약국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2년 만에 200배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LG전자 청소기 제조 협력업체를 3년간 경영하면서 4배 성장시키고 LG전자 청소기 사업부 4위에서 1위로 올라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를 창립할 때에 메가스터디 성공신화의 주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손주원 대표이사님을 도와가지고 제가 서포터 역할을 했고 거기에 부사장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말에 고등부 메가스터디가 워낙 급성장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가 됐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자회사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엠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법인만 만들어 놓고 사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장을 맡았습니다. 사장을 맡아가지고 4년 반 만에 한 2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인데요. 중등부 엠베스트가 워낙 급성장하니까 모 회사인 메가스터디에서 합병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독자 상장시킬 준비를 거의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모 회사에서 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합병할 무렵에 모 회사인 메가스터디가 시가총액이 6,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합병하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 중에서 주가가 가장 비쌉니다. 아시아나 항공보다 시가총액이 몇 천억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자랐습니다. 저는 마산 인근의 시골 미자립교회를 순회하시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엄격한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거짓말이라도 한번 하면 한 끼 금식을 하거나 손들고 30분, 1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4번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구제품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나라 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린 마음에 좁은 소견에도 참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빈국이었습니다. 너무 못 살아서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 죽도 끓여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나라 되게, 그것도 하루에 4번씩 줄기차게 기도를 하시니, 그런데요 30, 40년 지나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오남일녀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고 꼬으러 다니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역시 어릴 때 참 현실성이 없다.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가 고팠거든요. 아버지께서 월급을 받아오실 때보다 쌀 한 말, 고구마 반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주 정기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온 세상에 부러운 것밖에 없는데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녀에게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역시 3, 40년 지나는 사이에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2 아이의 아버지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만은요, 자녀들 앞에 앉혀두고요, 비록 현실성이 떨어지지만은요, 현재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지 비전 있는 기도를 하면요, 먼 세월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큰 것이 이루어진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비전 있는 기도를 하셨지만은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요, 세상에 부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인데 학교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머리가 빙 돌고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푹 주저앉았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을까 기다려도 계속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고 보건소에 갔는데 영양실조라 그랬습니다. 먹을 게 부족한 데다가 그나마 체질이 약해가지고 먹는 것마저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학교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2-3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중학교 때도 학교에 회비를 제 날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납부기한 넘기고 안 가져오니 기다리다 못해 앞에 나가서 손바닥 맞기도 하고 복도에 나가 벌쓰기도 했습니다. 계속 안 가져오니까 집에 가서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면 절대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돈 있는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주시는 거 뻔히 알면서 이야기하면 마음만 아프실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또 엄마 안 데리고 왔다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간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서울대를 가면 등록금이 싸고 가정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대학을 마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산고등학교 3년을 죽을 각오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자취생활에 가정교사에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천동 달동네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자취생활 하면서 신촌이나 강북에 가정교사 갔다 오면 밤 11시, 10시 됐습니다. 체질이 약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푹 쓰러져 잠이 든 때가 많았고 배가 고프니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이 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북동에 아주 부유한 집에 가정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 하나가 보통 사람들 집채보다 컸습니다. 너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됐습니다. 그 집 아이가 너무 부럽고 그 집 주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가진 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현재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도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나도 그런 자리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진 자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 던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약대 80명이 졸업을 하는데 거의 다 대학원을 가고 일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약국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약대 나와가지고 약국한다 하면 약간 창피할 정도로 아무도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약국도 서울이나 또 마산의 도심에 번듯한 그런 약국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600만 원 이부이자 빚을 얻었습니다. 6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약국을 차리려고 자전거를 타고 마산 창원 시내를 2주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돈 갖고 약국할 데가 없었습니다. 보증금만 1,000만 원 이상 걸으라니 너무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그러다가 변두리로 찾은 곳이 교방동이라는 달동네가 끝나고 뒤쪽에는 빈 공터에 집이 하나씩 둘씩 들어서는 그런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에 보증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월세만 내도 된다 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그렇게 가게를 얻었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약국을 차리려고 하니 300만 원 약 구입하고 200만 원치 약장 구입하고 100만 원 운영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300만 원치 약을 구입했는데 약이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약장에 약이 반밖에 안 찼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도매상에 부탁을 해가지고 빈 약통을 얻어와서 반 이상을 빈통으로 채웠습니다. 그 빈통을 진짜 약으로 바꾸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지방대 약대 나온 저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좋은 자리에 큰 규모로 차려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저보다 3배, 4배 많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고 친구 아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정성껏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요. 정말 열심히 정성껏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어느 대학 나왔노? 물어보면 서울약대 나왔습니다. 아이고, 서울약대까지 나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런 거 하면 그거 뭐하러 갔노?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 석자도 안 꺼내고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동네에 나가서 당신 뭐 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약 사고 약국을 하니까 약국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음속으로 약국 가로 열고 경영 가로 닫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조그만 약국을 하면서 약국 경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짜식구 경영할 거 어딨노? 또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거거든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군에 제대하고 40일 만에 약국을 차렸으니 나이가 26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반말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마음속으로 가로 열고 경영 가로 닫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약국을 하면 약국 주인으로 끝나고 약국 경영을 하면 미래의 CEO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상한 그 CEO, 사장님, 그것이요. 오늘날에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많은 그런 회사의 초중등 사업부 사장이 될 줄은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물어보면 어느 회사 다닙니다. 어느 식당 합니다. 아니면 무슨 사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가로 열고 경영 가로 닫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작거나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 이루어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장사하고 사업하면요, 그런 꿈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겉으로 무슨 회사 다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음속으로 가로 열고 경영 가로 닫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누구 허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공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경영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음만 그렇게 묻고 있으면 뭐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과 다르게, 의제와 다르게 그 두 가지를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남과 다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는 사람, 내 친구들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큰 약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잘해봐야 난 뒷공문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남과 다르게 하느라고 하면서 망할 짓을 남과 다르게 하는 사람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흥할 짓을 남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제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의제와 다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의제라는 것은 저희 어린 시절이고 지나온 과거입니다.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고 온 세상이 부러운 것밖에 없는 그것이 저희 의제입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똑같으면요,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에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제와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하고 아무리 다르게 하려고 노력해도요, 하루 만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표가 안 납니다. 3일 만에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표가 나고요. 1년, 3년이 지나니까 제법 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니까 200배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과요, 노력과 정성과 이런 거,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보려고 오늘을 살면요, 며칠 지나면 아무 표가 안 나지만은 3개월, 6개월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요,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물론 뭐 재산 상태 뭐 이런 걸 굳이 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3년 정도 지나서요,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소극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사는 거하고 어제하고 조금 다르게 오늘을 사는 거하고요, 그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 반대도 일어나겠죠. 나는 그저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 내 경쟁자, 내 형제들은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을 살면요,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그렇게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을 차리라는데 너무 손님이 없었습니다. 동네 세대수도 별 되지도 않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별로 없는데 약국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30분, 1시간, 1시간 반에 한 명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빠지라고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가요,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시야에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약국에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분을 주시하면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가까이 다가오면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요, 고개 숙여가지고 신발을 봤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자양자 우양우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탁 들어오면요,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왜 그러냐? 저보다 큰 약국, 큰 병원,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고 지식도 훨씬 많은 저 경쟁자들이요, 전부 다 저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꽝이었어요. 경쟁력이 꽝이라는 말은 내한테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하여간 한 명이 탁 들어오면요, 저는 너무 반갑고 고마워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하게 정성껏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15도 숙이면 저는 30도, 30도 숙이면 60도, 60도 숙이면 90도. 항상 손님보다 고개를 더 숙여가지고 정말 물리적인 각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저 손님 내한테 와준 거 고마우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때 나온 선배님들이요, 제약회사, 연구소, 대학 강단에서는 잘했습니다. 근데 약국하는 선배는 다른 대학 나온 분들보다 훨씬 못했어요, 약국을.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좀 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아는 거 많다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에게 고개 숙일 줄 몰라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돌연변이다 생각하고요, 정말 손님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야, 아버지가 크게 차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영시하고 경쟁력이 없으니, 손님이 너무 없으니, 손님 한 명 들어오면 너무 반갑고 고마웠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손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 손님이 많았으면요, 저는 그거 몰랐을 거예요. 손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 아이 공부를 시켜주고 내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나의 은인이다, 저는 그것을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요, 손님이 없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거기에 축복이 있었어요. 손님이 너무 없으니 손님 귀한 걸 알았는데요, 그거 한 개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들 다 와봐라, 만약에. 그러면 네가 다른 사장님들보다 능력이 더 있느냐? 자신 없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본이 많았느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해도요,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 딱 대화 나눠보면 느끼거든요.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 개만 해도요, 웬만한 직장생활, 웬만한 사업, 웬만한 장사요, 거의 이거 한 개만 써먹어도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잘 되고 내일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회자나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제가 뭐 천재라서 무슨 성공의 원리를 막 터득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워낙 엄격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뭐 하려고 이렇게 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써먹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손님한테 잘하려고 하니까요, 손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왜냐? 손님 좋아하는 것은 하고, 손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요, 그것이 저희 몸에 배어가지고 성공하는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손님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했는데, 손님이 한 명 와서 약을 조제를 하면요, 한 사람당 이름을 40번에서 50번 정도 외웠습니다. 약을 갈면서도 조봉희, 조봉희 이런 식으로 계속 한 4, 50번을 외웠어요.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나 한 달 반 있다가 한 번 다녀갔던 분이 딱 나타나면요, 저분 이름 뭐더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름이 기억나면요,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조제 차트를 딱 찾아서 들고 내왔습니다. 자기가 들어왔는데 뭘 들고 나오니 뭔가 궁금해서 툭 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와, 약사님 천재네요. 이렇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40번이나 50번이나 외웠는데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점수 따난 거 한 방에 팍 날아가 버리거든요. 제가 우스개로 이런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들을 보면요, 점수를 땄다가 잃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점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천박하게 들리시죠? 사람의 신뢰를 받는 거나 인정을 받는 걸 말합니다. 신뢰를 받았다가 잃었다가, 인정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요, 반은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100m 하면요, 50m 뛰갔다가 뒤로 10m 갔다가 이러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땄다가 잃었다가, 남이 자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사님 천재네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천재인가 보다 하고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봤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눈빛이고 감동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야, 내가 저분 이름 외워주기 잘했구나.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마음 먹고 저는 손님이 좋아하는 것은 반복하고 습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딱 기록해놨다가 그것을 개선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게 몇 가지인가? 손님이 좋아하는 거,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거. 한 200가지가 나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비슷하게 보이지만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좋아할까? 이걸 연구를 하면서 늘 마음에 묻고 하다 보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점수를 읽고 이렇게 하면 점수를 딴다, 이런 게 딱 감이 오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점수 따는가 잃는가 그렇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약국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동네가 워낙 변두리에 있고요, 골목길 꼬불꼬불하고 뒤쪽에는 빈 공터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하면 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꼬불꼬불 동네를 헤매다가요, 약국이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메모지 쪽지를 탁 끄집어내요. 주소하고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내밀면서 이 집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적당히 건성으로 가르쳐주지 않고요, A4 용지 딱 끄집어내 가지고 약도를 그려주는데 요즘 내비게이션 이상의 수준으로 아주 상세하게 딱 그려가지고요,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아는 이름이면
차트 찾아보고 거기 전화가 있으면요, 전화 걸어가지고 시골에서 어른이 오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 와서 좀 모시고 가라, 이렇게요 친절하게 전화비 써가면서요 도와줬어요. 전화가 없고 약도를 그려주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른들은요, 제가 약사 가운을 딱 벗고 따라오십시오, 300m, 500m 되는 거리를 직접 딱 모시고 안내를 해줬어요. 저는 남는 게 시간이었거든요. 손님도 안 오는데. 근데 사람들 남는 게 시간이면 그런 짓 안 합니다. 비가 오는 때도 있었고요, 날씨가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도 있었습니다. 골목 앞에 가서 두 번째 파란 대문 저 집입니다 가르쳐 주면요, 아 고맙다 하고 들어갑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저는 약국에 돌아와 있으면요, 넉넉 잡고 3일 안에 그 집 주인이 약 사러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야, 내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 그 젊은 양반이 참 대단하네, 착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기 친정어머니든 시아버님이든 고생했는데 제가 모시고 가줬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기억해놨다가 약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고, 또 약이 필요 없어도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계속 입소문을 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변두리라서 동네에 공중전화가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전화 있는지 없는지 반반입니다. 새들어 사는 집 거의 전화가 없어요. 그럼 전화 필요하면 공중전화가 없으니까 주인집에 전화 좀 쓰자 하면 안방에 거실에 들어가서 써야 되니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만한 게 저였어요. 6.1약국 김성호 약사 친절하게 하고 또 친하게 지나니까 전화가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전화 걸러 오는 거예요. 저는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자꾸 전화 좀 쓰자, 전화 좀 쓰자. 약사로 온 줄 알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면요, 전화 좀 쓰자 그래요. 일부러 전화선을 5m 정도 길게 연결해가지고요, 조제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가 들고 들어갔다가 예 쓰십시오 내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용건만 간단히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 나머지 전화를 10분, 20분 계속 쓰는 거예요. 체면도 없이요. 손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막 흥분해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래요, 전화로. 그러면 옆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소화기 쾅 낳고 가면요, 절대로 눈치하지 않고 다음에도 전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또 쓰십시오. 미안하니까요 50원 100원 막 요금을 줘요. 절대 안 받았습니다. 고집 센 사람 억지로 딱 놔두고 문 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전 들고 따라 나가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주면서 다음에 전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또 쓰라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아 참 이러면서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러시나 보고 있으니까요, 고개 이렇게 살피다가 저기 우리 애기 영양제 하나 주소 그래요. 약사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화 걸러 왔는데요,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저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하면요, 저는 약사가라고 쏙 보이는 짓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전화도 쓰게 하고 무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 아무 경쟁력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뭐 될 모퉁이가 없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뭔가 남과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가로 열고 경영 가로 닫고 한다, 그 방침에 내한테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최대한 친절하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뭘 배웠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요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요 저를 엄청 좋아해주고 저를 이용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잘 되고 내일은 더 잘 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죠. 직장 동료,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습니다. 고객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요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안 되고 짜증나고 막 하는 것만 안 되는 사람들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는요 IQ가 뭐 아주 뭐 천재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보통 IQ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복잡하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래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다니까. 단순하게 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요. 저는 워낙 친절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1.5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뭐 1.5배가 뭐냐, 남들이 하는 것의 1.5배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1.5배 1.5배 해보자. 사람들은요 가게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직장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요. 또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기대하는 수준이 1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0.9와 1.1 사이로 응대를 해줍니다. 1을 기대하고 왔는데 0.8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짜증이 납니다. 이 집에 괜히 왔구나, 다음에는 안 와야 되겠구나, 오늘로서 니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을 기대하고 왔는데 1.1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친절하고 이러니까요. 아, 오늘 여기 오기 잘했구나, 다음에도 올까? 그런데요, 이 1.2는 아주 어중간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알아주고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2 정도 하기는 하는데 1.2 정도 하면 저는 참 어중간한 숫자다, 이건 억울한 거예요. 왜냐? 실제로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상당 퍼센트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뭔가 해보려고 들면요, 어중간한 1.2로 가다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5를 딱 넘어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감동을 하는 임계점이 저는 한 1.5를 넘어서면요, 1을 기대하고 왔는데 1.5를 해주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다시 오는 게 아니라요, 나가자마자 만나는 사람, 가족, 친척, 아는 사람들한테요 계속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1.5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뭔가 자기가 뭐 느낀 게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타는 그 임계점이 1.5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5를 넘어서면 제가 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느냐면요,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요 성과가 1.5배가 나는 게 아니고요, 5배, 10배, 20배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100배, 500배 부자가 있어요. 100배, 500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와봐라 해가지고 네 남들보다 100배 머리가 좋으냐, 100배 노력했느냐, 100배 친절했느냐? 아니 옳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들은 놀고 있습니까? 남들은 바보입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배, 500배 성공하고 성장하느냐? 저는 그 해답을 1.5에서 찾는 겁니다. 1.5 정도로요 꾸준하게 하면요 성과가 시간의 흐름 속에 5배,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1.5라는 것은 왜 좋으냐면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숫자 아닙니까? 남보다 5배 머리가 좋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하면 뭐 희망이 있습니까? 남보다 5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보다 1.5배 노력하고 1.5배 친절해하고 꾸준하게 하면 성공한다, 그거는 내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0.9와 1.1 사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요, 남들 하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아, 저 정도 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조금 더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느 날 별 볼 일 없는 애를요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부러워하는 날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저는 어릴 때요 이거 기독교인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손해보고 희생해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이 두 배를 이야기해 놨어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한 2배 정도 하면 너희들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한 1.5배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IQ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왜 유리하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대로 살면 사람들이 손해보고 실패하고 피해당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생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고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는 결정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유리하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X입니다. 왜냐? 주일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요, 월요일날 바로 이상한 거짓말을 탁 하려고 하면요, 세상에 그런 아무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 마음에 찔리니까요, 얼굴이 빨개지고 표가 다 나버려요.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정직하게 하고 정성껏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아까 제가 0.9와 1.1 사이를 한다. 의외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정직하게 하면 좀 손해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손해봐주래요. 또 하니까 또 손해봐요. 또 손해봐주라. 그런데요, 한 두세 번만 손해를 봐주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큰 거래, 진짜 큰 이권이 있을 때요,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믿을만 하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것은요, 딱 봐놨다가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요, 그래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봐놨다가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구조조정 제일 뒷순위. 그런 사람부터 먼저 잘리는, 그럼 사장이 그 또라이거나 그 회사는요, 계속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 좀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빨리 옮기는 게 나아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가진 정말 진정한 무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얼핏 보면 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요, 이 세상에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하면, 한 3개월만 하면요, 두각을 나타내고 알아주게 돼 있고 하는 게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5배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꾸준하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응? 그리고 당신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느냐?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어떻게 계속 그러느냐? 저도 속이 좁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친절하게 하고 정성껏 하니 힘은 1.5배 들 것 같죠? 힘은 0.8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 팔이 날리던 데서 손님이 3, 4년 지나니까 줄을 이어왔어요. 그 600만 원 빚밖에 없는데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어요. 스트레스 쌓입니까? 풀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서울대 나왔습니다. 자식 그런데 말하고 갔냐고, 이런 거 하려고 말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비웃었던 분이요, 박사님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네 박사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 못 갔습니다. 박사 되려면 대학원 가야 되고 석사, 그 다음에 박사 학위 총장님이 탁 주면 그때 박사가 되는데 저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약사님 같은 분이 그냥 박사하면 되니 박사 하소 이렇게요, 동네 사람들이 명예 박사 학위를 줬습니다. 저는 아직도 학사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세대, 대학원에요. 최고위 과정 이런 데 가서 제가 강연을 할 기회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 앞에 박사님들 수두룩하게 앉아요. 교수님들, 사장님들, CEO들 쫙 있는데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20년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명예 박사학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애기 업고 약을 지러 가는데요. 애기가 콧물 줄줄 감기 걸렸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애기 콧물 흘리면 엄마 등을 다 베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휴지 딱 꺼내가 코를 딱 닦아줬거든요. 그러면 약사 가운 입은 사람이 무슨 코 닦아주고 참 지저분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 한 방에 그냥 영원한 단골이에요. 이사 갈 때까지는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 직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약사가 자꾸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 천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보 취급하고 낮게 보고 이게 아니고요. 저를 박사님 해주고요. 참기름, 떡 이런 거요. 그 당시에 참 귀했어요. 참기름 이런 가짜가 많고요. 그러면 방앗간에 참기름 참깨를 가지고 시골에서 가져와가 진짜 참기름 짜면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올라가면서 약국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약사 양반 이거 먹어라. 이거 진짜 참기름 귀하다. 먹어라.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얻어먹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떡도 방앗간에서 떡 하면요 보자기 이고 조그마한 봉지 한 봉지 담아가지고요. 김약사 이거 먹어라. 이거 식기 전에 먹어라. 이거. 약도 안 사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은 내가 약 필요하면 니한테 꼭 올게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양로원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0여 분 계셨어요. 자식이 없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았거나 너무 불쌍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요 평생을 아파도 병원 치료 제대로 못 받아보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손님이 방문해가지고 1인당 1,000원씩 2,000원씩 용돈 나눠주면 그거 안 쓰고 딱 쥐고 있다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욕 가거나 외출할 때 저희 약국에 찾아와요. 그러면요 돈 1,000원 2,000원 들고 와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야기 막 다 해요. 그럼 저는 앉으십시오. 앉혀가지고요 바카스나 쌍화탕 대접하고요. 그래요 어찌 왔어 물어보는 것 같으면 막 이야기 이제 어디 아픈데요 물어보면요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좀 말하자면 연세 드시면 분별력이나 이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바쁜데요 막 15년 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으면 다 들으려면 한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내용이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슬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안 됐으니까 손잡아 드리고 이렇게 위로해 드리면요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그분들이요. 그 다음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네 이제 다 나왔다. 약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요. 이야기 들어준 것만 해도요. 평생 살아도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아보고 자기 신세 한탄 이야기하면 다 귀찮아하고 짜증내요.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요. 자기 친자식이나 손자처럼 저를 이뻐하고 귀여워해 줬습니다. 양로원에 손님이 방문해가지고요. 1인당 사탕 10개, 밀감 3개 이렇게 쭉 나눠줘. 매달 그런 건 아니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분들은요. 그런 거 엄청 먹고 싶거든요. 평소에 먹어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안 먹고요. 사탕 3개, 밀감 1개, 때 묻은 손수건에 딱 싸가 보관해 놨다가요. 외출하면서 모욕 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약사 양반 이거 뭐라 주는 거예요. 저는 얼른 밀감 까가지고요. 저 밥 먹고 같이 드시자면서 야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그러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는지요. 자기 그렇게 먹고 싶은데 자기 먹는 것보다 제가 먹는 게 더 기분 좋다 이거예요. 밀감 그거요. 며칠 보관해놨다 가져오면 껍질이 잘 안 까져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 밀감 사탕 얻어먹는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줄 때는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5배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이 들 때도 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단골로 삼아주고 저를 계속 입소문 내주고요. 저 약국 용하다, 저 약국 친절하다, 저 약국 정말 약사 양반 좋은 일도 많이 한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주니까요,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간 제가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려면 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뭐 IQ나 뭐 자본이나 수억이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몇 명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체육대회 가자 그래요. 나 못 갑니다. 바빠서 안 되는데 약국 비우면 안 되니까 당신들 갔다 온나. 그러니까 같이 꼭 가야 된대. 오늘은 하도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내가 잠깐 갔다 온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따라갔는데요, 교방초등학교 운동장에 딱 들었었는데요, 제일 첫 순서로 제1회 교방동민이 주는 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은수저 2벌하고 상장하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저희 집에 은수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알기로 은수저 있는 집 거의 없었습니다. 다 형편어렵고 고만고만 못 사는 사람들이요, 저 약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기특하다고요,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은수저를 2벌, 저 1벌, 제 집사람 1벌, 그런 귀한 상을 줬어요. 저는 아직 대통령상 이런 거 못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제1회 교방동민이 주는 상, 우리 동네 분들이 나한테 준 그 상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잊을 수가 없고 그때 그 기쁨은요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 동네 제가 한 10년 더 살았는데요, 제2회, 제3회 그런 상 있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제1회 하면 딱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면 되는. 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부모님 원망, 뭐 왜 이리 유산 없느냐 뭐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당장 내일부터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안아줬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가진요 아주 대단한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요, 그 기술을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오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가면 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1명을 2명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요, 뭐 우연히 1명은 온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게가 안 좋고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요, 사람은 별이 사람이 다 있거든요. 1명은 옵니다. 1명은. 근데 1명 딱 오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딱 하면 좀 있으면 1명이 2명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대단한 기술을 뭐 알려준다 해놓고 뭐 그따위 거냐, 별거 아닌 그걸 가지고 뭐 뜸을 들이고 니 뭐냐, 과장되게 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1명을 2명으로 만드는 기술이요, 저는 기적을 낳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손님이 1명 와서요, 왔다가 나가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이래 하고 돌아 앉아서 TV 보거나 바둑 두거나 책 보거나 이게 아닙니다. 1명 왔다가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3단계로 생각했어요. 저분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만족했을까? 저분이 다음에 다시 올까? 저분이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데려올까? 딱 3단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불친절하게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거나 속이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내보다 경쟁력이 많은 큰 약국하고 경험도 많은 그런 분들이요, 갈 때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한 분 왔는가 안 왔는가 기억이 희미한데 이름을 딱딱 불러주고 애들 오면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제가 없을 때는 그게 정상인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한테 비교해 보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럼 저는 그렇게 3단계로 생각하니까 자인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갈 때 뭐 그런 거는 나중 이야기고요. 들어올 때 이미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하고 자기 하던 대로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3단계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이가 바로 팍팍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한 명을 두 명으로 만드는 이 기술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약국에서나 통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하고 있는 현재 메가스터디 초중등 사업부 엠베스터가요, 회원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오픈한 지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 넘는데요, 제가 어디서 한 방에 5만 명씩 10만 명씩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심지어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도요, 한 명을 두 명으로 만드는 그 기술을요 그대로 써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인데요, 2002년도 말에 아까 그랬잖아요. 사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사장 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잘 되는 고등부의 부사장으로, 메가스터디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중등부 엠베스터 만들어가지고 사장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가 반대했습니다. 아빠 하지 마라. 잘 되는 회사 부사장이 낫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껍데기밖에 없는데 아빠 나이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아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 그래요. 내 옛날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할 사람도 없는데 아빠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 기도하고 후원해줘.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을 맡았는데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 중학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뽑고 또 직원들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엠베스터를 또 다 만들어 가는데요, 날을 잡았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사이트 오픈 날을 딱 잡았는데요, 한 달 남겨두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엄청 잘 되는데 이거는 아직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걸 지금 내가 강 크게 맡아버린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동아약품의 전무로 있는 저희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야, 내 좀 도와줘. 뭐 도와줄까? 그 친구 딸이 중학교 2학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밤 11시 반에 저희 친구 딸이 저희 부탁을 받고요, 밤 11시 반에 돈 4만 원 내고 과학 한 과목 딱 신청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부탁 안 했으면 첫날에 공칠 뻔했습니다. 근데 왜 부탁했느냐? 첫날에 공치면요, 사장이 나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직원들 보기에도 체면도 이거 말이야, 직원들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까,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걱정이 된 게 아니라요. 인터넷 사이트 열어난다고요, 누가 갑자기 팍팍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것도 밤 11시 반에요. 돈 4만 원 내고 유료 회원 한 명, 일매출 4만 원, 그게 최저 기록입니다. 그 다음 날도요, 두세 명, 그 다음 날도 서너 명. 교방동 6일 약국 처음에 할 때 그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공부는 잘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불과 5년 전이지만 컴퓨터 사양이 낮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선 용량이 부족하고요, 컴퓨터 다루는 기술도 아이들이 지금과는 영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전화가 자꾸 걸려와요. 저는 미리 이야기해놨습니다. 전화 걸려오면 하루 종일 한 사람 전화 받고 끝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도와드리라. 저는 옛날에 약국할 때부터 몸에 빼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뭐 콜센터, 고객지원센터요, 1인당 하루에 몇 콜 통화, 그 다음에 고객 1인당 몇 분간 통화, 이런 게 다 통계도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효율적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도 역시 남는 게 시간이었거든요. 저는요.
손님 몇 명 되지도 않은데요. 근데 남는 게 시간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 1시간, 2시간 전화로요, 안 된다는 거 되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써서 컴퓨터 가르쳐 주고 하면서요. 그래도 안 되면요, 방문하겠습니다. 수원, 인천, 안산, 수도권 일대를요, 직접 가서 되게 해줬어요. 어떤 거는요, 컴퓨터 가르쳐 주고, 어떤 거는 컴퓨터 고쳐주고요.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보다 훨씬 친절하시네요. 우리 직원 보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장인 저한테 감사 이메일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돈 3만 원 내고 한 과목 신청했는데 갔다 오면 돈 5만 원 나가버렸어요. 2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감동하니까 5명, 10명, 20명 친척, 친구들요 소개해 주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불과 아직도 5년이 안 됐는데 지금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요, 하루에 수백 명이 제주도, 강원도 할 것 없이요, 입소문을 듣고요, 진짜 공부 잘 가르친다, 진짜 친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지난 12월 31일 밤 12시에요. 제가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딱 가 있는데요.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핸드폰에. 사장님, 오늘 일매출 11억 7천만 원 기록입니다.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일매출 4만 원 최저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매출 11억 7천만 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짓을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5만 명씩 10만 명씩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저한테 맡겨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게요, 우리로 인해서 피해 안 보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직원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아주 모진 사람 잘못 만나면요, 우리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1시간씩 따지고 혼내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립니다. 그거 참느라고요. 사장님, 한 20분까지는 참겠는데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요. 그거는 못 참고 뭐 같이 맞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에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 엠베스트만 시킬래요. 그런 분이요, 많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맞상대가 썩내고 뭐 도저히 이제 뭐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분은 소비자 보호원에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 5명, 10명에게 욕하겠죠. 뭐 우리가 잘못했건 안 했건 간에요, 자기가 짜증나니까요. 그러면 1명을 2명으로 만드는 그 기술이요, 여러분, 그거는 저 약국에만 아니면 인터넷 사업에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에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1명을 2명으로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성공도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돈을 벌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사업의 기회가 넓어져요. 왜냐?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앞서니까 돈을 직접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반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뭐 성공에 제가 무슨 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래 하면 이렇게 되고 저래 하면 저렇게 되는 거, 상식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돈이 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데요, 누가 와서 탁 뺏어가면 뺏깁니다. 갑자기 뺏어가니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잡고 있는데 또 왔어요. 탁 뺏어가면 안 뺏깁니다. 한 번 뺏겨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올까봐 딱 집어넣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사람이 오는데 빈손으로 안 오고요, 지갑을 가져오고 안에 보면 현금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요, 계약서도 있고요, 온갖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얻으면. 그런데 돈을 내놔라 하면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해보세요. 돈 빌리죠, 돈 빌리죠 해보세요. 다 달아나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천만의 말씀, 반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무의 돈을 뺏는 게 어떤 긴지 하면요,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은인이 왔는데, 고객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교회로 치면 새신자가 왔는데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왔는데 불친절하게 하거나 푸대접하거나 뜨내기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속이거나 바가지 씌우거나 이렇게 하면요, 제 눈에는 돈 바로 뺏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가지 쓴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옵니까? 불친절하게 하면 다시 옵니까? 그러면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래 안 되느냐? 나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한 명이 두 명 되는 거, 이거는요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제 여러분 하는 마다 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계 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내 나라 하면 달아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는 거 한번 주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비둘기도 뭐 던지주면 우르르 모여드는데요. 사람은요, 뭐 체면 차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다 내한테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줄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 600만 원 이부이자밖에 빚밖에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런데 줬습니다. 뭘 줬느냐? 제가 가진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친절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걸 줬어요. 몸으로 떼하는 거요. 코도 닦아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요. 돈 안 줘도요, 물질적인 것만 여러분 뭐 주는 게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줄 거 찾아보면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요, 나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많이 갖다 줘요.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참 이상하다. 주 뿌리고 없는데 뭐가 복이냐. 그런데요, 조금 주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갖다 주는데요,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더라 이 말입니다. 1년 딱 지나고 600만 원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교방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희 단골인데요, 어느 날 오셨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 제가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는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달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불우 청소년을 돕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한 달에 2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혀를 쩌쩌 차면서요, 자네 아직 이르네.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데 좀 더 돈 벌고 좀 더 성공해서 그런 거 해도 늦지 않네. 저를 생각해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아직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자들을 보니까 쓸 일이 더 많고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 일 더 생기기 전에, 욕심 더 생기기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돕고 싶습니다.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가라지게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저 형편에 한 달에 10만 원 해도 내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기특하다 하면서 자네 말이 맞다면서.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그 한 달에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2명을 도왔죠. 1년 지나고 동사무소 가서 사무장한테 한 달에 10만 원 낼 테니까 불우한 가정 2가정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어른들은 도망가 뿌리고 없고 애들만요, 너무 불쌍한 그런 2가정을요 도와줬어요. 1년 지나고 의신여자중학교에 가서 교장실에 딱 가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만 원 낼 테니까 중학생 2명에게 형편이 어려운 애들 장학금을 주십시오. 고맙다. 형편에 맞게요, 제가 형편에 맞게 조금씩 늘려나갔는데 제가 거지가 됐느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요,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요 제법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한테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간접적으로 다 전달해주고 끝났는데요, 그 아이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요 고맙지 않습니까? 저 모르는 사이에 온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고요, 어떤 아이는 수기 공모전에 당선이 됐는데요, 거기에 자기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6.1약국 아저씨가 도와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것이 또 책으로 나오고요.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고,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온 동네에다가 입소문을 내가지고요, 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니까 약 잘 듣는다, 친절하다,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저는 그 말씀이요, 정말 저는 몇 명한테 안 줬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기특하다고 저를 도와주러 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12년 만에 200배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라,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요, 가랑이 찢어지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죽버리면 그 다음 날부터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떼하는 거요, 그런 거는 돈도 안 들거든요. 근데 세상이 갈수록 물질화되기 때문에요, 몸으로 떼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알아줍니다. 여러분, 돈 얼마 그거 주면 뭐 요즘 한 3만 원짜리 선물 주면요, 야, 집에 처박아 놨는 사람도 많아요. 넉넉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내가 정성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요,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 줍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그렇게 사업하시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요,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약국이 워낙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요, 시내 나가면 돌아올 때 항상 택시를 타고 왔어요. 왜냐? 시내버스 타고 내리면 한 15분 언덕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니까 항상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타면 늘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디로 가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택시 기사가 아는 무슨 건물도 없고 뭐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좌회전, 우회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요, 이거 안 되겠다. 어느 날 제가요, 내 약국, 6일 약국을 택시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어느 날 느닷없이 택시를 타고는요, 6일 약국 갑시다 그랬어요. 6일 약국 어딘데요? 그러더라고요. 마산 창원에 약국이 200~300개가 넘고 그 중에 제일 변두리에 눈에 띄지도 않는 거 알 리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냥 6일 약국 갑시다 하고 어딘데요? 물어보면 다시 원래 길게 설명하는 거 해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가족,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직원,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야, 어떻게 찾아갈까? 서울에서 제약에서 다니는 친구들도요, 세미나 이런 거 들렀다가 마산 왔다가 고속터미널 마산역에서 전화 오면 야,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 택시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해라 그래요. 6일 약국 안 와. 모르면 이렇게 설명해 주라. 3년 동안요, 계속 6일 약국 갑시다, 아는 사람들 찾아오면 6일 약국 갑시다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요, 마산과 창원이 붙어 있는데 저희 약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창원 상남동이라는 데서 볼일을 보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6일 약국 갑시다 하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아 딱 넣고 부르릉 출발해요. 야, 이 사람 6일 약국 안 해?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요, 고개를 딱 돌리면서 마산 창원에서 택시기사 한 달 이상하고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거 만들려고 3년이나 내가 그거 만든 건데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또 점수 팍 날아가지 않습니까?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이다, 이 말은 6일 약국 다 안다, 이 말 아닙니까? 택시가 마산 창원에 그 당시에 4,5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한 6개월 하다가 더 이상 쪽팔려서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둬 버렸으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기사들이요, 6일 약국이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유명한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와보는 거예요. 한 명 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2명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사 한 명 오면요, 엄청 친절하게 하고 동전도 바꿔주고 장갑 같은 거요, 아주 지저분하면요 여분으로 많이 사놨다가 이거 장갑 이거 새 거 해라고. 그러니까 뭐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기도 단골이 되고 타는 손님만 오는 것 때문에 야, 이 약국 가라고, 6일 약국 가라고요. 그 사람도 왜냐? 자기한테 잘해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산 창원에서요, 약국 이름이 택시 포인트인 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6일 약국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마산을 떠나올 때요, 기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택시 포인트가 약국인 곳은 6일 약국밖에 없다고요. 근데 6일 약국 갑시다가 책으로 나와가지고요, 2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많은 기업체들, 많은 사람들 필독서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 인쇄 수입을 책 나오기 3일 전에 제가 김치국 마셨어요. 혹시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 돈 내한테 주지 말고 내한테 직접 주면 내 욕심 생기니까 직접 부루 청소년한테 넘겨주자. 이렇게 사인을 딱 해줬거든요. 근데 4개월치 정산을 해주는데요, 1억이 넘었어요. 인쇄만 해도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넘겨가지고 2월 20일 날 전국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입학생 168명에게요, 새 교복 최고 좋은 거, 신발, 책가방, 책 사줬어요. 난타 공연도 보여줘요. 6일 약국 갑시다. 인쇄 그것만 가지고요. 제가 메가스타디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중등부 엠베스트 만들기 전인데요, 메가스타디에 그 당시도 전국의 최고의 스타 강사들로요, 선생님들 과목별로 다 돼 있고, 서울대 연구대 합격자의 70% 이상이 메가스타디 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요, EBS에 나오는 어떤 선생님이 공부를 참 잘 가르친다 그래요.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직원이 한 2주 만에 3명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 내가 그분 한번 모시고 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메가스타디 김성호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와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참 하니까요, 나는 아쉬울 것, 답답한 거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 거절을 당하고 제가 8개월 동안에요, 한 30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거절해요. 한 10대분 자꾸 전화하니까요, 짜증이 나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왜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냥 해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는데 이유를 이야기하면 내만 바보 될 것 같았어요. 이미 무수히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도 알고 나도 다 알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봤다니까요. 자기는 어이가 없어가 따라 웃더라고요. 그래서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제가 전화만 그렇게 30번 한 게 아니고요, 인천까지 제가 7번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요, 인천 한번 갔다 오면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경인고속도로 막히면 하루가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 기다리고 이러면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 한 번 찾아뵙고 전화 2-3번 하고, 한 번 찾아뵙고 전화 3-4번 하고 그랬습니다. 인천에 6번째 찾아갔는데요, 교무실에 앉아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업 마치고 나와요. 인사하니까 막 얼굴에 표정이 안 좋아요. 밖에 나가자 그래요. 다른 선생님이 있는 데서 이야기 들리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니까요. 알았습니다. 따라 나갔죠.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면서요,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 김 부사장님 참 삼고초려하시네요. 그래요. 저보고 좀 칭찬 같아요. 야, 오늘 좋은 일 있을란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옛날에 교통과 통신이 미발달했을 때는 삼고초려가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 강남에서 에쿠스 이거 타고 오는데 1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0고초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기가 콱 질리는 눈빛이고요, 이 사람이 이거 안 된다 해도 계속 오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설명했는데 거절당하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번에 7번째 또 갔습니다. 말 몇 마디 꺼내기도 전에요, 김 부사장님 저 메가스타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성공했다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돌았는가 오해할까 봐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 하느냐? 그동안에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이 났대요. 그런데 메가스터디 부사장 분명히 노는 사람이 아니고 엄청 바쁜데 자기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 자꾸 미안해지고 고마워지더라고요. 간다 할까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드디어 오케이 하고 나니까 이제 미안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인천에 그만 오십시오. 김 부사장님, 다음에 정식 계약하러 자기가 서울로 오겠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8번째 만나서 정식 사인을 했습니다. 7전8기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삼고초려 7전8기 이런 거요, 옛 성현들이나 하는 게 줄 알았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분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제가요, 어떤 일을 정성껏 하다 보니 7전8기, 삼고초려 이런 게 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 5번 가고 더 이상 시간 낭비다 하고 그만뒀으면요, 그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한 번이나 2번 해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이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8번 만에 된 것도 있지만은요, 제일 많이 된 건 4번 만에 된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거요, 가져오봐라 하면 반 이상이 돼요. 그러면 니 너무 금방지다, 니가 대단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이 가져가서 하면 반 이상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나 2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가져가서요, 한 번이나 2번 더 해보면요, 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안 됩니다. 니 어떻게 했는데 전화를 3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2번 찾아뵙고 전화 한 5번 하면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데 A라는 방법도 해보고 B라는 방법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 어떤 사소한 일을 하나 성공시키는데요, 별거 아닌 거지만은요, 방법이 10,000가지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나 2가지 방법 해보고 안 된다 하면요, 가져가서 한두 번, 1가지, 2가지 방법 더 찾아보면요, 되는 방법이 의외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저런 경우를 합하면 반 이상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은요, 저거는 될 때 다 돼가는데 딱 보면 되기 바로 직전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만둬버려요. 그런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많이 해보면요. 그럼 맨날 포기만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모르니까 계속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해본 사람은요, 이거는 더 하면 시간 낭비고 이거는 하면 될 때 다 돼가고 이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는 확률이요, 반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거예요. 명퇴당해도 되고요, 장사를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뭐냐? 남이 불친절할 때 나는 친절하게, 남이 지잘난체 할 때 나는 겸손하게, 남이 거짓말할 때 나는 정직하게, 남이 일할 때 나는 1.5 정도로 나가면요, 웬만한 거요,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일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경쟁 없으면 좋겠다 사람들이요, 경쟁이 무서워요. 달아나고 싶어요. 내가 달아나면요, 남들이 봐주느냐, 더 세게 나와버려요. 저거 이제 별 볼 일 없네, 자신감 얻어가 더 세게. 그러면 달아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쟁을 무서워서 피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경쟁을 즐기면 됩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1.5 정도로. 그렇게 하면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니 나는 경쟁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없으면 좋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없으면 거지는 계속 거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불공평해요.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마산시 교방동 367번지에서 그거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쟁이 있으니까요, 내가 정성껏 하니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 세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요, 100% 실천 안 해도요, 그 중에 일부만 실천해도요, 세상이 바뀝니다. 요리 가던 방향이 저리 가고요, 요렇게 가던 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성공도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뭐냐?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은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요,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요,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잘된 거, 들어온 걸 가지고 또 일부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보다 능력이 없거나, 내보다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많이 있죠.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왜 진정한 성공이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은요, 하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쌓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지? 회의에 빠집니다.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왜냐? 남들이, 그런 사람들은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성공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더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사기치거나 남을 짓밟거나 해롭게 하거나, 이거는 아무리 그거는 잘해도 하나님이 절대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과 선한 과정을 보고요, 하면서 주는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은요,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요, 중간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지나고 보니 다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성공인 줄 알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가지고 상으로 주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여기에 물컵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물컵을 지금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물컵이요, 다시 오른쪽으로 원위치 되돌아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10년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옮겨갔으면 좋겠다고 지켜보고 있으면 옮겨갑니까? 여러분 옮겨가겠습니까? 기다려볼까요? 집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요, 10년간 아무리 지켜보고 있어도 누가 해주지 않고 저절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먹고 손을 뻗어서 탁 옮기니까 2초 만에 옮겨갔습니다. 방금 제가 뭐 했느냐? 이 물컵을 옮기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뭐 그런 성공도 있냐? 그게 성공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요, 이 물컵을 옮기는 것과 약간 다르거나 약간 어려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이 엄청 큰 긴 줄 알아요. 엄청 어려운 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엄청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그러나요, 이 물컵을 옮기는 것과 비슷한 이렇게 쉬운 것도요, 내가 10년간 지켜보고 있어도 누가 해주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지만요, 내가 마음먹고 이렇게 탁 옮기니까 2초 만에 성공을 했어요. 하루에 저는 수십 가지를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성공? 내 할 줄 모르는 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큰 거 노리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뭐 다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하루에 수십 개가 모이는 성공을 하면요, 그것이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제법 큰 성공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그거 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절로 되기를 바라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그게 성공인데, 그게 모이면 큰 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 볼까? 내년부터 그래 볼까? 내일 되면 내일 또 있습니다. 내년 되면 내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모내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모이면 큰 성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욕심내가지고 오늘도 불만, 내일도 실패하면요. 스트레스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게 감사고요. 그것이 바로 성공인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